스코필드 같은 경우에는 아비트럼에 대한 분석을 제시합니다. 이게 지금 아비트럼 8시간 차트인데 간단하게 얘기해요. 아비트럼 차트 어메이징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와 관련해서 대표 주자이고, 이더리움이 지금 대형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형 업그레이드, 특히 이제 덴쿤 하드포크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레이어 2 수수료 절감, 요게 지금 핵심 화두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에 받는 가능성이 어떤 분기점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만, 이더리움 레이어 2들이 관련 프로젝트들이 도약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더리움 레이어 2 프로젝트들 우리가 어제도 짚어봤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뭐 살펴볼 시간도 없고 공부하기 너무 빡세다 이런 분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폴리곤 있을 거고요. 약간 조금 시총이 작은, 상대적으로 좀 작은 프로젝트들 중에 엄청 레이어 2로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건 아비트럼, 옵티미즘 뭐 이런 정도. 여기에 플러스해서 살펴볼 것들이 조금 더 있는데 그런 거는 워낙 많으니까 관심 있는 종목들 몇 개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될 것인가 이런 걸 한번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갖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락장이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왔을 때 이 멘탈이 엄청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좀 빡세게 리서치를 하고 이 프로젝트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고 어떤 투자자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직접 하면은 갑작스러운 하락장이 도래를 하더라도 뭔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악재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오더라도 견딜만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 듣고 그냥 무지성 매매하고 이러면은 조금만 시세가 빠져도 막 마음이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아실 거니까 어떤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을 설정하실 때는 꼭 기본적인 백서라도 한번 보시고 관련된 기사들이라도 좀 살펴보시는 그 정도 노력은 나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탑마린 같은 경우에는 체인링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인링크 4시간 차트인데 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작년 연말에 고점 찍고 지금 지속적으로 트렌드 저항 라인을 만들어 왔었는데 이번에 돌파하고 지금 지지 테스트, 지지 받으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달러 돌파 이후에 16달러를 돌파해주면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 보통 이제 지금 여러 분석가들이 기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단기적으로는 한 25달러까지도, 여기가 지금 지지 성공을 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빠지면 이제 또 한번 좀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역회된 숄더 패턴 나왔고 상단 저항 라인 뚫어져서 지지 라인 전환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 보면은 체인링크가 지금 연말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아왔는데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반등 상황을 단기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16달러 이후에는 20달러, 그리고 나서 25달러,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0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체인링크 들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 좀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모스 같은 경우에는 체인링크의 조금 본질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토큰화된 실물 자산, 이 이슈는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적인 혁신이 될 것이다. 이 트렌드를 위해서 체인링크는 필요하다.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지금 실제 자산이 토큰화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부동산, 주식, 채권, 뭐 미술품 이런 것들이 토큰화되는 데 있어서 실제 실물에 관련된 데이터가 블록체인으로 옮겨와야 되잖아요. 그걸 해주는 게 지금 체인링크거든요. 그래서 체인링크는 이 토큰화된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 리얼월드 에셋, 이게 조금 더 관심을 더 받는 상황이 된다라면 체인링크에 대한 주목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실물자산 RWA 이슈와 관련해서 거의 상징적인 게 경쟁자가 없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체인링크다. 다만 이제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트레이딩 용도라기보다는 약간 장기 인베스팅의 목적이 조금 더 부합하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체인링크 가지고 단기적으로 뭔가 조금 수익을 내봐야겠다라는 건 별로 이렇게 권장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좀 중장기적으로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조금 장기 대응 종목으로 가져갈 종목들을 한번 보고 계신다 이러면은 체인링크가 상당히 괜찮죠. 상당히 강점이 분명하고, 지금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되게 열심히 달려들고 있는 게 JP모건, 시티은행 이런 또 건물 기관들인 거고,
작년에 아발란체가 엄청난 폭등이 나왔던 게 JP모건과 이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인 거고, 이게 다 실물자산 이슈랑 토크나 이슈랑 다 연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요 트렌드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체인링크를 조금 장기 대응 종목으로 바라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좀 더 빡세게 스타트를 하셔야겠죠. 이건 인젝티브. 올해 사실 이번 강세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꼽으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게 인젝티브입니다. 이미 작년에 엄청난 반등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젝티브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뭐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캡틴 파이빅이 인젝티브 데일리 차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날아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채널 지금 박스권 테스트를 하다가 상단 저항 돌파 직전 돌파 지지 받으면 다시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레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인젝티브 4시간 차트예요. 4시간 차트에서 지금 하락 추세선 돌파를 돌파하고 나서 빠지는 줄 알았더니 다시 재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아줬네.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 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달러에 도달할 경우에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일단 50달러 돌파를 한다라는 거는 올타임 하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인젝티브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텐데, 인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흐름 자체가 일단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리플 XRP 답답하죠. 단기적인 흐름은 정말 답답합니다.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지금 0.59달러예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돌파 지지가 어려운 상황.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 빠질 경우에는 0.56달러, 그 밑으로는 0.46달러까지도 가능성이 있고, 반등할 경우에는 0.67달러에서 0.74달러까지 단기적으로는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XRP 주간 차트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여러 번 살펴봤지만 주간 차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석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주간 차트가 엄청 예쁘게 지금 대칭 삼각 패턴 어떤 꼭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어제 크립토 로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8주 안에 거대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돌파 랠리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8주라는 게 이 지금 삼각형 패턴에서 꼭지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한 8주 정도 지나면은 돌파할 것 같은데, 흐름 너무 좋은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막 어질어질하고 말도 안 되는데, 좀 장기적으로 주간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하단 지지 라인 잘 받아주고 있고, 여기서 또 그 안에서 주간 차트 대칭 삼각 패턴 아주 훌륭해, 예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 여기를 돌파 지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바로 이제 1달러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잭 더 리플러, 뭐 이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XRP의 인생을 건 사람이고, 역시 주간 차트인데 아주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에 고점 3.4달러 찍고 나서 이런 흐름을 보여왔는데, 여기서 상승 쐐기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분석을 같은 차트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요 비중만큼 이번에 반등이 나와준다라면 요때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블탑을 찍고 축적의 기간을 거치고 반등을 해주고 삼각 패턴 형성을 하고 상승했고 하락했고 반등했고 하락했는데 축적의 시간을 거쳤고 반등을 해준다라면 무려 얼마까지? 387달러까지 가능할 걸이라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라볼릭 펌프가, 포물선형 펌프가 나와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숫자가 크니까 387달러는 개인적으로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38달러만 돼도, 우리의 삿포로의 목표 가격이 지금 10달러잖아요. 일단 10달러까지만 좀 가지고, 그리고 나서 한 1, 2년 안에 이번 강세장에서 한 38달러까지만 찍어줘도 완전 땡큐인데, 이렇게 약간 XRP에 진짜 인생을 건 잭 더 리플러 같은 사람은 아주 전폭적인, 뭐 이런 날이 오면 좋겠죠. 자고 일어났는데 막 300달러 이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너무 숫자가 크니까 조금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죠. 이 플레어 네트워크랑 이번에 구글 클라우드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플레어의 검증자 역할로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참여하게 되는 거고, 플레어 네트워크 이 특징을 아시는 분들은 이 구글과 플레어의 어떤 파트너십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
해석을 하실 거예요. 지금 XRP 레저에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더리움에는 없고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가지고 저렇게 성장을 한 건데, XRP 레저에서 XRP 홀더들이, 사용자들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끔 그걸 위해서 등장을 한 게 플레어 네트워크. 그런데 이번에 구글과 연결. 와,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레어 네트워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구글 스타트업 클라우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구글로부터 재정적인 또 기술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플레어 하면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이벤트였잖아요. 이게 벌써 작년이죠. 예, XRP 레저 위에서 XRP 레저를 이더리움과 비슷한 디파이 블록체인 성격을 크게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게 플레어인데, 플레어가 이제 XRP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XRP 홀더들을 대상으로 스파크, 플레어 기반의 스파크 토큰을 에어드랍을 한 거고, 그렇게 두 개의 커뮤니티를 융합시키려는, 시너지를 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래서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XRP, 리플과는 굉장히 가까운, 아주 가까운 커넥션을 맺고 있고, 이번에 구글과 플레어가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거. 물론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날아갔습니다. 30% 이상 급등을 이번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십 호재 소식을 소화를 하면서 30% 수준의 어떤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좀 XRP가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지만, 이게 지금 최근 24시간 흐름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 진짜 어질어질하죠. 단기적으로는 어질어질한데, 근데 조금 더 차트를 키워서 월간 차트도 되게 예뻐요. 지금 월간 차트도 되게 예뻐서 한 두세 달 뒤에는 뭔가 꼭지점, 삼각 패턴의 꼭지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 또 주간 차트 가지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부쩍 늘었고, 부쩍 늘었기 때문에 XRP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리플 소송과 관련된 이슈들이 올해 2분기 전후로 어마어마한 이슈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2월부터는 이제 약식재판에서 나왔던 벌금 합의 이슈, 이거에 대한 논의가 2월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이 되고, 4월 23일부터는 리플 소송 1심 정식 재판이 이제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2분기에 배심원 판결이 진행이 되고, 배심원 판결까지 마치고 정식 재판 1심 판결이 정식으로 나와주게 되는데, 약식 재판 수준으로만 나와주면 아주 재밌을 거예요. 아주 재밌을 거고, 시장에서는 사실상 리플의 승소를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3심 법률 체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1심과 2심이 사실심이고 3심이 대법원에서 이제 법률심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심은 사실심인데 2심과 3심이 법률심이에요. 그래서 1심의 결과가 그만큼 굉장히 더 중요하다. 그래서 1심이 약식 재판 수준으로만 나와주면 게임 끝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주간 차트에서 한 주간 차트 캔들 한 8개 정도, 8개에서 10개 정도 하면 이제 이 삼각 패턴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2달에서 석 달 정도 뒤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면 얼추 이제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이 정점을 찍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뭐 2달이 될지 넉 달이 될지 모르지만, 상황이 진행되는 걸 이제 봐야겠지만, 어쨌든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벌금 합의 이슈와 관련해서 전격적인 합의 도출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것도 포함돼서 시나리오 안에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4월부터는 진짜 이제 흥미진진한 1심 재판 판결, 그걸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게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 안에 뭔가 빵 하고 등장해주면 이런 차트가 진짜 의미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진짜 의미있게 여기 어딘가에서 한번 이렇게 나와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더 재밌는 거는 먼슬리 차트, 월간 차트도 지금 흐름이 되게 예쁘다. 몇 년에 걸쳐서 거대한 지금 삼각 패턴을 꽤 예쁘게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몇 달 뒤에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XRP 전고 돌파 테스트, 그리고 나서 이제 10달러를 향한 랠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3달러 돌파 이후에 5달러, 그리고 나서 10달러,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XRP도 가야 될 길 잘 가지 않을까. 특히 소송이 정말 의미있게 리플의 승소에 가깝게 나와준다라면, 순간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숫자들이 정말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380달러는 너무 액수가 크니까 조금 비현실적이긴 한데, 진짜 말 그대로 막 10달러, 30달러 이렇게 그냥 훅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억눌려 왔던 부분이 굉장히 크고, 정말 그 정도로 펌핑이 나와준다라는 거는 리플의 승소 내지는 승소에 가까운 상황으로 결정됐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XRP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규제받는 암호화폐, 법적 규제성이 명확해진 암호화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XRP와 관련해서 리플사는 IPO를 이제 하게 될 것이고, 그 사이에 XRP 현물 ETF 이런 소식도 전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XRP 홀더분들은 요런 거에 마음이 막 요동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들도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